안녕하세요. 쉬운 사주 실전풀이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. 육식갑자의 성향을 알아보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갑오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갑은 양이고요. 지지의 오도 오하 불이고 음입니다. 갑은 초록색, 오는 붉은색이죠. 갑의 형상은 큰 거목이고 오는 작은 불에 해당합니다. 오화는 지장간에도 불을 품고 있어서 갑오의 형상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물기가 없는 바짝 마른 땅에 우뚝 서 있는 나무의 형상입니다. 그래서 갑을주는 사주팔자 가운데 반드시 물을 뜻하는 오행이 있어야만이 삶이 평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일지상간을 깔고 있죠. 일지상간은 감성계와 표현 능력을 뜻하니까 교사나 이런 전문직, 강사 이런 직업이 적성에 잘 맞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그 센스 있는 감수성과 창조적 직관이 뛰어나서 예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. 그 갑오일주는 일지오화 불의 영향으로 발산의 기질이 있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성격이죠. 이 발산의 기질이 지장간에도 이 병정, 이 식상이 혼잡해 있기 때문에 한번 화가 나면 겁나게 이렇게 좀 화를 내는 기질이 있지만 기토가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기토로 그러니까 설기를 한다고 그 불의 기운을 설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 사주 팔자에 수기가 있고 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 불같은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. 그 만약에 물이 없다면 이 불같은 이 성향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지지 그 오화는 도화살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갑오일주는 대부분 그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. 그리고 갑오는 지장간의 정제, 기토와 암합을 하고 있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으며 정제란 또 남자에게는 여자를 뜻하죠. 그러니까 남자 갑오일주 분들은 바람기를 조심해야 합니다. 이 일지에 저렇게 식상을 깔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특히 이 지장간과 암합을 하고 있으면 다정다감합니다. 그리고 심성이 따뜻해서 이성에게 인기도 많은 편이죠. 그리고 갑목 특성상 이상을 추구하는 기질이 높아서 리더십도 있고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며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 편입니다. 그리고 일 처리도 빠르고 시원시원하죠. 진토가 그 목국토해서 재물에 해당이 되고 사화가 목생화 식신인데 공망이죠. 그래서 본인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좀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일지에 상간을 깔고 있으면 또 다른 말로는 오지랖이라고 하죠. 아주 그냥 뭘 벌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 공망을 생각을 하셔서 재물과 식신이 공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너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꾸준히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는 동물로 말에 해당이 되죠. 또 그 오화를 봉화라는 뜻으로도 풀이를 해놨습니다. 그 봉화라는 게 불이나 연기를 피워서 그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 옛날에 파발마 이런 그 기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삼명통해에서 갑목은 우래요 오화는 봉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그래서 항상 이 말들이 잠을 잘 때도 누워서 자는 법이 없죠. 그러니까 이 갑을주들은 항상 그 자신감이 넘치고 활동성도 왕성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주체성과 추진력이 있습니다. 자,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오에게는 이 발산의 기질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끈기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 승진 문제에 있어서 좀 끈기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직장보다는 전문직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2운성으로 보면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. 갑오가. 제가 그 지장간의 성분을 보면 옆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. 병호. 지장간 보시는 거 아시죠? 지장간에 있는 게 병기정이 있는데 그 천간의 병기정을 일지지지오화와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그 병호가 제왕이고요. 기호는 걸록이고 정호도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일지사지라는 것은 기운이 좀 쇠퇴하고 약화되며 성장이 멈추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나이로 따지고 보면 60세에서 한 70세 정도의 그 사고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정신세계가 성숙하고 매우 좀 신중한 이런 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갑오일주는 천간 간목의 영향으로 매우 활달하고 또 도화를 깔고 있어서 화려한 물 이리 추구하고 이런 성향도 있지만 이 갑오 자체가 12운성의 사의 기운으로 있다 보니까 외면은 아주 활발하고 막 그 활달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좀 공허하고 쓸쓸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을 동시에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제가 그 꼼꼼히 지장간의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 식상, 병호와 이 정호, 이 식상이 제왕과 걸록지가 있으니까 여자에게는 그 식상이 이렇게 왕성하다 보면 관을 치죠. 상간경간 한다고 해서.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이기려는 성향이 강합니다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결혼을 좀 늦게 하시고 주말부부로 지내는 것이 좋겠죠. 재물, 정제, 기호가 이게 기토가 걸록으로 되어 있어서 돈복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돈복은 있지만 이게 12운성 사지에 있으니까 벌기도 많이 벌고 또 지출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재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남자에게는 정제가 여자에 해당이 되죠. 그러니까 그 기토가 이 반듯한 정제의 여자와 인연을 하게 되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 현모양처와 맺어지는 이런 처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또 지장간의 각기합으로 암합을 하고 있어서 부인은 집에 그 잘 모셔두고 밖에서 이렇게 또 본인은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이 갑을주가 남녀 모두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유혹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갑오일주 남자분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바람길을 항상 조심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셨으면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갑오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렇듯 그 본인 일주의 성향을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면 이런 흉화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일주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그 일주를 올릴 때마다 이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항상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회에는
갑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